공모에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의 10%에서 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한 기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모시고 관련 현안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작업이 본격화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먼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지난달에 저희 국토부가 발표한 것은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만들기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고요. 아마 지자체가 그것을 거의 따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동의율입니다. 동의율이요? 예. 많은 주민들이 재건축에 동의를 하는 단지일수록 그렇죠. 더 높은 점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뜻을 모아 주시느냐 하는 것이 선도지구 지정의 제일 큰 관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27년에 빠르면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2007년. 예, 얼마 남지 27년이요? 27년. 예. 통상 재건축이 한 10년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0년씩 이렇게 걸리는 이유가 재건축 조합을 만들려고 그러면 주민의 4분의 3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 동의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인데 저희들은 선도지구 지정할 때 주민들의 동의율이 높은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몇 년간의 기간이 그냥 다 단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빨리 재건축을 할 수 있는 키 패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6,000호에서 39,000호가 이제 재건축에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장 실질적인 문제가 거주자들의 이주 문제입니다. 그렇다 이주 문제이기 때문에 신도시에 뭐 이주 단지를 새롭게 만든다든지 그런 보관이 있는지 또 이주를 하게 되면 전세 시장이 또 불안해지는 건 아닌지 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예. 아주 걱정해야 될 지적이신데요. 예. 처음에는 이제 이주 단지라는 개념으로 저희 접근했었는데 이주 단지라 그러면 아파트 유형도 다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주를 하셔야 될 분들이 다양한 그 요구를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좀 더 넓은 집, 나는 좀 좁은 집, 또 위치도 또 다른데 이렇게 그렇죠. 하기 때문에 가구별로 다. 특정 단지로 이렇게 이주를 시킨다는 것이 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더 포괄적인 이주 대책이라는 개념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생활권이 있고요. 우선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고 또 어느 정도의 평형 또 어떤 유형의 주택을 원하는지를 설문조사를 해서 각 신도시별로 생활권이 있는데 그 생활권 내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살펴서 필요하면 민간 개발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인허가 같은 것을 좀 촉진시킨다든지 또 필요하면 공공에서 일정한 규모의 개발을 신규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접근할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진짜 전세 시장이 좀 불안정해지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제 물량이 공급이 되면 예. 전세 시장을 불안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재건축할 수가 있고요. 예. 그런 사례가 과천이라든지 또 안양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저희들이 경험을 하고 해본 경험이 있어서 필요하면 이주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선례도 있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최근 이제 큰 문제로 떠오르는 게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대책입니다. 이 문제도 살짝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먼저 구제해주고 후에 정부가 이를 변제받게 하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하자라는 입장이고 이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 비난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야당 안의 문제점은 뭐고 또 정부의 대책안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우선 정부가 내놓은 안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정부 안은 피해를 당한 주택에 결국 경매로 넘어갈 건 아닙니까? 그렇죠. 경매로 갈 때 LH공사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그 경매에 참여를 해서 그 주택을 경락을 받고 그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해서 피해 보신 분이 그 집에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가장 기본적인 골자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매 과정에서 경매 시작가하고 경락가하고가 네.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평균 한 70%, 요즘 되는 것들은 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경락이 되기 때문에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좀 기대 외의 수익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경매 차익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했는데 이 경매 차익을 피해자들에게 돌려드리겠다. 그 집에 계속 거주하실 것 같으면 임대료를 안 받는 방식으로
혹은 금방 나가겠다 그러면 남은 그 경매 차익을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집 안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 정부가 내놓은 안이고요. 야당안은 뭐 급하게 만들었습니다만은 평가를 해서 이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네. 그 권리를 평가를 해서 그거를 보상을 하는 형태의 개념인데 그래서 우선 평가하기도 어렵고요. 또 그걸 또 보상하려고 그러면 정부가 지출하려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구제라고 표현을 하지만 네. 그렇게 쉽게 구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뭐 정리를 해보면 정부 안은 일단 주거 안정의 방점을 좀 네, 네. 찍는 것 같다라는. 주거 안정 플러스 네. 경매 과정이 생기는 게 그 피해 집에서 생긴 이익을 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나 별도의 다른 국민들의 부담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에 있는 실질적인 피해자들은 어떤 네. 반응인지 여기도 좀 궁금하거든요. 정부의 안에 대해서 선호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이제 대책을 발표하고 피해자들과 대화 채널을 열어놓고 예. 지금 그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보고를 받기로는 뭐 유명 시민단체와 피해자 대표들의 일부가 내놓은 성명서가 있는데요. 야당 안과 정부 안을 선택하게 해달라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는 정부 안에 대해서 타당할 것 같아라는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런 어느 분들도 쪽이 더 계시다는- 좋을지는 네. 따져봐야 되니까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골자이고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이게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야당과 대립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잘 협의를 하면 가능하면 협치의 한 모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건 기대를 해보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내용을 가지고 꾸준히 설득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야당을 반드시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인 말씀을 그래야 해주셨잖아요. 법이 통과될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뭐 설득안을 갖고 계시다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그게 이제 그 피해자 단체가 이야기한 선택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협상을 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할 터인데 그런 내용들을 잘 활용하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모두 다 아파트에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분양 시장도 어렵고요. 아파트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돈이 부족한 젊은 층 결국 빌라로 몰리게 되는 실정이고 전세 사기 피해 구제도 좋지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안이 좀 국토부에서 마련된 게 있을까요? 예, 지금 그 안전 전세 앱이라는 그 앱이 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 집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단기적인 대책으로 실행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좀 더 롱텀으로 보면 전세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 제도, 민간이 시행하는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네.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택 시장과 관련해서는 항상 관심이 높죠. 지금까지 관련 부처인 국토부 박상우 장관님과 함께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